새벽 5시, 아직 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고급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 작업복 차림의 여자가 로비 한가운데 서 있다. 손에는 피가 배어 있고 무릎에는 오래된 멍 자국이 남아 있다. 돈 받으러 왔다고! 너 같은 게 여길 왜 와?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번 주 일한 것만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치료비를 내야 해서요. 남자는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잔디 찌꺼기와 모래를 한 웅큼 집어 여자의 발 앞에 뿌린다. 무릎 꿇고 치워! 내가 설 자리는 딱 거기야! 여자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모래가 손바닥에 쓸려 들어가고 숨이 막힌다. 그때 클럽하우스 정문이 조용히 열린다.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리고 낯선 기척이 안쪽으로 다가온다. 당신이 박철수 소장이군요. 여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다. 이 이야기는 어디선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리던 순간 그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면 결말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의 끝이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선희, 47살입니다. 대형 고급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에 서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한 작업복 그대로였죠. 손엔 피가 스며나와 있었고 무릎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박철수가 로비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배가 나온 체격에 언제나 권위적인 태도를 지닌 남자였어요. 돈 받으러 왔다고? 당장 나가. 철수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 일한 것만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내가 뭘 했다고 돈을 달라고 해? 철수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 출력물이었습니다. 남편 재활치료비가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치료가 중단된다고 해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남편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철수는 로비 바닥을 보더니 모래와 잔디 찌꺼기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뿌렸어요. 이거 다 내가 치워. 무릎 꿇고 제 앞에 모래가 흩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소장님 제발. 뭐, 제발. 내가 제대로 일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무릎 꿇고 치워. 지금 당장.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모래를 주우며 눈물이 흘렀어요. 4년을 이렇게 버텼는데 남편은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나머지는 제가 벌어야 했죠. 그래서 이 골프장에 왔습니다. 캐디 보조 미화원.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4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주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트집을 잡고 욕을 하고 급여를 밀렸어요. 바닥에 모래를 다 주우며 일어서려는데 철수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여기 잔디 찌꺼기도 다 치워.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외면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갔어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바닥을 닦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그때였습니다. 클럽하우스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수행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 뒤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익숙했어요. 저분은 며칠 전에 배수로 옆에서 쓰러져 있던 철수도 정문 쪽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노인은 로비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죠. 당신이 박철수 소장이군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노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노인은 철수를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짓 전부 기억합니다. 철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4시 골프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저는 이미 일을 시작했어요. 잔디 위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고 카트 엔진음이 들렸죠. 관리 무전음이 뒤섞여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클럽하우스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수백 개의 골프화를 닦아야 했어요. 라커룸 문을 열자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과 땀 냄새, 라커 냄새 제거 약품이 섞인 냄새였죠.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골프화를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잔디, 모래, 모든 걸 깨끗이 닦아내야 했어요. 1시간, 2시간, 손은 점점 아파왔습니다. 고무장갑 안에서 손이 헐어 피가 스며나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라커 청소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선반을 정리했죠. 무릎은 항상 멍투성이었어요. 딱딱한 타일 바닥에 오래 꿇고 있으면 멍이 들 수밖에 없었죠. 샤워실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샤워 부스 20개, 세면대 30개. 모두 깨끗하게 닦아야 했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청소를 마무리했어요. 휴게실로 잠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을 보니 피가 계속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재활병원 이번 달 입원비 이번 주만 넘기자.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라커룸을 다시 정리했어요. 오후가 되자 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선희, VIP 라커 확인했어? 네, 소장님. 깨끗이 했습니다. 진짜? 가서 다시 봐. 저는 VIP 라커로 갔습니다. 라커를 열어보니 깨끗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머리카락 하나 있잖아. 정말 머리카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청소한 후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소장님, 이건 변명하지 마. 내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거야. 철수는 청소용 고압 호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을 틀어 저를 향해 쏘았어요. 차가운 물이 제 얼굴과 몸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헛디뎌 넘어졌죠. 손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다시 닦아. 지금 당장. 철수는 호스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는 젖은 채로 일어나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다시 닦았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주변 캐디와 직원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바닥을 닦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손목을 붕대로 감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냥 참고 버텼죠. 저녁 6시 손님들이 대부분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선희, VIP 라운지 청소 안 했지? 했습니다, 소장님. 거짓말하지 마, 내가 확인했어, 안 했잖아. 소장님, 분명히 했습니다. 뭐, 나한테 대들어? 철수는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손목이 다친 팔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아, 시끄러워. 내가 제대로 일했으면 이런 일 없어. 철수는 저를 VIP 라운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가리켰어요. 여기 봐. 먼지 있잖아. 정말 먼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님들이 다녀간 후에 생긴 거였어요. 소장님, 이건 제가 청소한 후에. 변명하지 마. 다시 닦아. 철수는 청소 도구를 던졌습니다. 걸레와 양동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철수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게 여기서 일할 자격 있어? 진짜 한심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을 닦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저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손목을 보니 붕대가 젖어 있었어요.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죠. 이번 주만 버티자.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골프장 잔디 정리를 해야 했어요. 야간 작업이었죠. 폭우 속에서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잔디 사이를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바람이 몸을 흔들었죠. 잔디를 정리하며 쓰레기를 줍고 배수로를 확인했습니다. 손은 차갑고 몸은 떨렸어요. 철수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CCTV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무실 안에서요. 저는 폭우 속에서 일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보증금 800만 원, 내일까지 미입금 시 재활 중단.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재활 치료가 끊기면 남편은 다시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빗속에서 잔디 위에서요.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마저 비에 씻겨 내려갔죠. 내일까지 어떻게 800만 원을. 저는 일어나 다시 일을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휴게실로 돌아와 비옷을 벗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죠.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문자는 여전히 있었어요. 내일까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철수에게 가부를 부탁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철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철수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소장님, 갑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갑을? 얼마? 800만 원입니다.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800만 원? 내가 800만 원을 어떻게 갚아? 월급에서 다 떼셔도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 앞에서요. 철수는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다고 돈이 나와? 소장님, 제발 남편 치료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철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전 몇 개와 5만 원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이거 주워. 내 값이야. 동전이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숨이 막혔어요. 소장님, 뭐? 싫어? 그럼 나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주었습니다. 5만 원도 주었어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주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저는 동전과 5만 원을 쥔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요. 그날 저녁 폭우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저는 청소를 마치고 골프장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배수로 옆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노인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쓰러져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골프장이에요. 일어나세요. 저는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일어섰어요. 집은 어디세요? 집 기억이 안 나. 노인은 기억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인을 경비실 옆 작은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곳이었죠. 여기 앉으세요. 노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몸으로요.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철수가 바닥에 던진 5만 원이었어요. 편의점으로 가서 컵라면과 따뜻한 물을 샀죠. 휴게실로 돌아와 노인에게 컵라면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살았다.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불쌍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뭐야 이게? 철수는 노인을 보더니 화를 냈어요. 너 왜 노숙자를 여기 데려왔어? 소장님, 이분이 쓰러져 있어서. 쓰러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내보내. 철수는 노인을 발로 밀쳤습니다. 노인은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소장님, 왜 이러세요? 시끄러워. 너도 나가. 경찰 부른다. 철수는 저와 노인을 폭우 속으로 쫓아냈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노인을 부축했어요. 노인은 떨리며 제 팔을 잡았죠. 그때 노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이 골프장 내가 만들었어.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네, 내가 이 골프장을 설계했어. 기억났어. 노인은 저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날 살렸어요. 노인은 천천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강대성이야. 대성건설 창업주. 저는 놀랐습니다. 대성건설은 국내 최대 건설 인프라 그룹이었어요. 대성건설 정말이세요? 그래. 하지만 자식들과 경영 다툼이 있었어. 그 후로 쫓기듯 나왔다가 기억을 잃었지. 노인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렸어. 어제 이 골프장 진입로에서 아들을 봤어. 차 안에서 날 보고도 말했지. 아버지 아니다. 그냥 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기억났으니까. 그리고 당신 덕분에 살았어. 노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이선희입니다. 선희 씨, 고맙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이 날 살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 그리고 정리할 게 많아.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선희 씨, 며칠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보답할게요. 노인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지막 임금을 받으러 클럽하우스 로비에 왔습니다. 철수는 또다시 저를 모욕했습니다. 돈 받으러 왔다고? 당장 나가.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모래를 주우고 있었어요. 그때 VIP 전용 출입구가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과 함께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강대성이었어요. 철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일으켜 세우고 철수를 받습니다. 당신이 박철수 소장이군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동전과 5만 원 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수 앞에 던졌어요. 당신이 사람을 평가하던 단위입니다. 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불법 해고, 산업재해, 은폐, 갑질, 모든 게 녹취됐습니다. 당신은 즉각 해고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겁니다. 수행원들이 철수를 체포했습니다. 노인은 저를 봤습니다. 선희 씨, 남편 재활치료 전액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은 공공재활기금 기부 코스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관리직으로 재고용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 오는 날 컵라면 한 그릇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를 맞고 쓰러진 사람에게 자기 손에 남아있던 컵라면 하나를 건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그 골프장 한쪽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비 오는 날 컵라면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